자,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구운몽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운몽입니다. 운몽이. 자, 몇 페이지? 구운몽 120페이지. 120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120페이지 구운몽입니다. 여기는 원래 지난 시간 과제였고요. 그래서 과제는 다 되어 있죠? 여기 가지고 먼저 정리하고 이야기를 할게요. 자, 구운몽은 지난 시간에 우리 왜 환몽구조와 관련되어 있는 작품 앞에서 하나 했었어요. 뭐였죠? 몽유롭게 소설들 이야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그죠? 자, 구운몽은 대표적인 몽유롭과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 뭐라고 얘기해? 얘를 몽으로 끝나는 아이. 그래서 몽자류 소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몽으로 끝나는 아이들 많이 있어요. 자, 뒤에 몽루몽이니 하는 애들 나올 텐데 이렇게 몽으로 끝나는 아이들을 보면 환몽구조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뭐랑 똑같아? 앞에 나왔던 몽유롭게 소설하고 똑같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어. 기억나? 그때 차이점이 뭐냐? 환몽구조가 있는데 즉 현실에서 꿈으로 그리고 다시 현실로 넘어가는 모습이 있는데 문제는 이때 요 꿈이라고 하는 요 세계가 사실은 뭐다? 인간 세상으로서 현실적인 성격을 지녀요. 여기가 어디야? 현실적이다. 그러니까 얘가 직접적으로 현실이라기보다는 꿈속의 세계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럼 상대적으로 뭐가요? 현실이라고 할 수 있는 이곳이 천상계이거나 아니면 이상세계와 같은 어떤 성격? 비현실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성격이요? 비현실적. 이런 성격을 지닌다. 이게 환몽구조를 갖고 있는 무슨 소설? 몽자료 소설의 특징이 돼요. 자, 지금 보려고 하는 구운몽이 이 몽자료 소설의 소위 말해 효시가 되는 작품이야. 처음 작품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몽자료 소설의 특징들을 보통 구운몽 가지고 정리를 많이 해요. 자, 그러면 몽자료 소설의 첫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구운몽의 특징을 구운몽을 크게 한번 정리를 하고 갑시다. 자, 조금 크기가 좁아서 쓸 곳이 이쪽에다가 정리를 할게요. 자, 일단 갈래는 방금 이야기한 대로 뭐라고요? 몽자료 소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몽자료 소설이다. 자, 그리고 이 구운몽 같은 경우는요, 국문소설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요. 한글로 쓰여진 소설이고요. 동시에 몽자료 소설이라고 하는 놈은 현실 세계, 즉 꿈속의 세계가 현실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 현실 속에 있는 주인공의 모습이 마치 누구와 같다? 영웅과 같다라고 해서 무슨 소설? 영웅소설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웅소설의 특징까지도 가지고 있는 녀석이다. 자, 그 와중에 주제의식을 요렇게 좀 잡아볼게. 주제의식. 아마 구운몽은 공부한 사람들이 꽤 있을 거예요. 자, 자기가 오늘 처음 본다라는 사람은 이걸 꼭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 꿈속에서의 사건이 굉장히 화려해요. 어떤 사람의 인생을 보여주는데 그 인생이 야, 이렇게 화려해도 될까 싶게 어마어마한 영웅의 모습으로 그려진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보통 야, 내가 영웅이야. 내가 막 현실에서 못하는 게 없어. 싸움도 잘해. 연애도 잘해. 부인을 무려 7명이나 얻고요. 8명이나 얻고요. 막 이래. 이런 사람이면 만족할까요? 불만스러울까요? 만족하겠지, 그지? 자, 하지만 그 만족스러운 인생에서 맨 마지막 언제? 죽을 때가 이제 다가와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든다? 보통 사람들은? 야, 이제는 이거 내가 이렇게 만족스럽게 살았는데 살아보니 결국 죽더라. 죽으면 뭐 이거 부질없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작품의 주제의식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부귀영화. 덧없음에 대한 깨달음을 그려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걸 깨달았어. 그럼 얘는 뭐? 한마디로 네 글자.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인생 무상을 깨닫습니다.
인생 무상을 깨달으면 얘는 뭐 할까요? 이제 다른 걸 하려고 하죠. 더 이상 세속적인 삶이 아니라 아주 이상적인 어떤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와 같은 선택지 안에서 자, 특징으로서 몇 가지만 잡아볼게. 자, 당연히 1번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환몽 구조입니다. 요거는 얘기할 거 없죠. 환몽 구조의 성격을 지닌다. 두 번째 특징. 자, 이 작품은 유교, 불교, 도교의 다양한 사상적 배경을 갖고 있어요. 유불도의 사상적 배경,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 좀 정리할 게 요거예요. 일단 유교는요. 꿈속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꿈속에서 무엇을 꿈꾸는 것? 입신, 양명을 하는 것. 과 관련돼서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그에 비해 불교와 도교는요. 어디서? 자, 이거 현실 속에서 그러니까 환몽 구조에서 말하는 현실이야. 현실 속에서 가장 이상적인 어떤 세계 요것들을 그려낼 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 중에도 어떤 게 중심이 될까요? 불교와 도교 중에 불교 사상을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불교는 진정한 깨달음의 종교다. 뭐 이런 의도를 갖고 있어요. 이 작품은. 그래서 일단 꿈속에서의 이야기 안에서 입신양명의 모습, 자 그리고 불교에서는 현실, 세계에서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 더 챙겨 놓으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 특징 하나. 자, 세 번째. 자, 이 작품은 어찌됐건 꿈속의 이야기라고는 하지만 양소유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이야기. 죽지는 않아요, 사실은. 양소유의 전체적인 삶의 모습을 다루고 있어. 그래서 뭐라 그래? 일대기죠. 일대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자 꿈속에서 현실에서 꿈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육관대사라고 하는 애가 뭐해? 도수를 부려가지고 꿈으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무슨 성이 굉장히 강해요? 비현실적 성격, 즉 전기적 성격, 전기성이 굉장히 강하고요. 또 하나, 결국 인생 무상을 느낀다는 건 야, 니들 현실에서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봤자 소용없어. 뭐 해야 돼? 진정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 애써야 돼. 라고 하는 일종의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성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갖게 된다. 이것들은 결국 뭐다? 고전소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특징이죠. 어때요? 일대기, 전기적 성격, 교훈성, 주제에서 권선징악 같은 게 교훈이잖아. 그죠? 그런 성격들 모두 가지고 있으니까 한마디로 얘는 무엇하더라? 고전소설의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린 열심히 공부해 놓아야 하는 작품인 거죠. 자,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었고 이 중에 몇 개 좀 챙겨야 될 아이가 있어서요. 우리는 본문을 좀 보도록 할게요. 필긴 다 됐나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챙겨야 될 아이들 몇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처음 소설을 딱 볼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앞부분 줄거리에 나오는 인물이죠. 양소유라고 하는 애가 바로 뭐야? 얘가 바로 주인공입니다. 자, 양소유는 화음현 땅에 이르러 버드나무를 보고 뭐를 읊어요? 시 한 수를 읊어요. 이 시 한 수가 바로 뭐야? 양유사라고 하는 거기 121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그 짧은 시가 보이죠? 그런 시를 읊습니다. 자, 결국 얘를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 밑으로 내려가 보면 자, 마침 누각에 한 미인이 낮잠에 빠져 있다가 놀라서 일어납니다. 자, 요 미인과의 만남이지, 그지? 그런데 이렇게 표현했어. 마침. 자, 만날 때 어떻게 만났어요? 필연적으로, 우연적으로. 그쵸. 우연적인 만남이죠. 이건 기획된 게 아니라, 우연. 우연은 뭐야? 자, 우연성을 드러내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고전소설의 일반적 특성이죠. 자, 그렇게 해서 누구를 만났어? 어떤 여인을 만났습니다. 근데 생긴 게 어때요? 너무너무 예뻐 보이죠, 그죠? 그런데 굉장히 힘도 없고 뭔가 좀 그래. 자, 내려가 볼래요? 미인이 정신 잃고 멍하니 바라보는데 자, 갑자기 깨닫고 문을 닫고 들어가 버립니다. 자, 문 닫고 들어가 버렸어. 왜 들어갔을까요?
자, 이 세계는 종교로 따지면 유교가 자리 잡고 있는 세계야. 유교 그러면 우리 뭘 생각할 수 있어? 남녀 간에 막 이렇게 같이 지내는 거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 남녀 유별이죠. 그러니까 여성이 양소유 보고 이제 아유 그냥 들어가 버린 거야. 자, 들어가 버린 상황. 그런데 쭉 내려가 보면 자, 소유도 누가 마음에 들었어요? 여성이 마음에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소유는 어떤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관에 돌아옵니다. 자, 지금 누구와의 만남? 어떤 미인과 양소유의 만남의 상황이 보여요. 자, 여기서 우리가 요 생각을 하나만 하고 갈게. 얘는 무슨 소설의 성격이 있다? 영웅 소설의 성격이 있다. 자, 우리 영웅이라고 하면 일단 1차적으로 떠오르는 느낌 첫 번째는 이거지. 싸움 잘해. 이거죠. 능력이 있어, 능력.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나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영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중에도 남성 영웅의 경우는 두 번째, 이 능력 안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뭐요? 연애도 잘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아주 아름다운 미녀를 만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해요. 아까 얘기했지만 양소유는 몇 명의 부인이 있다고요? 8명의 부인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지? 그 8명의 부인과의 만남.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져? 사실 양소유가 엄청난 능력자이기 때문에 얼굴도 잘생겼어, 벼슬도 높아, 학식도 높아, 못하는 게 없는 애죠. 말 그대로 엄마 친구 아들이야. 진짜 엄마 친구 아들. 자, 그러니 연애담. 연애의 이야기도 영웅담에서는 빠지지 않아요. 영웅인데 연애 못하는 영웅, 이런 영웅 없다는 말이야. 우리 소설에서는 적어도.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누구를 만나느냐? 미인을 만나는데 얘가 바로 누굽니까? 성은 진씨고 이름은 채봉이. 누굴 만났어? 진채봉을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린 이런 상황을 하나만 볼게요. 진채봉을 만났는데 이 진채봉은 어떤 사람이야? 진어사의 딸입니다. 신분이 보이죠? 신분이 높아요, 낮아요? 신분 높아요. 일찍이 어머니 여의었고 형제도 없고 결혼에 비녀를 꽂을 때가 되었으나 아직 미혼, 결혼도 안 했어. 한마디로 진채봉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분이나 처지를 요약적으로 설명합니다. 자, 근데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 신분도 높고 비록 좀 엄마가 없어가지고 좀 그렇긴 하지만 어찌됐건 미녀이고 좀 외로운 처지고 그럼 누구랑 이어지기 딱 좋아 지금. 연애도 안 했고 결혼도 안 했어. 이제 양소유랑 만나기 딱 좋죠. 자, 내려가 볼게요. 쭝쭝쭝. 자, 이 장면으로 건너뛰고 내려갈게요. 여자는 남편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여자의 평생 영역과 백년 고락이 모두 남편에게 달려있다. 자, 요 생각 한번 정리해 볼래요? 자, 이거 뭐에 대한 이야기? 유교적 가치관이죠. 자, 우리 아까 얘기했었어. 꿈속의 이야기는 무엇이 지배한다? 유교적 가치관, 유교적 질서가 지배한다라고 했었어. 그죠? 그런 모습 그대로 보여주죠? 자, 그렇기에 탕문군은 과부였지만 스스로 사마상여를 따르기로 했고, 자, 탕문군 사마상여 사람 이름 튀어나왔어. 근데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때 당시 사람들은 이 사람들 이름 다 알아. 왜? 유명한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한다? 고사라고 합니다. 고사를 인용하는 장면이에요. 자, 고사를 인용하면 보통은 어떤 생각, 어떤 주장, 견해 따위의 근거가 돼요. 자, 얘가 지금 뭘 얘기했는데 바로 위에서 요 유교적 가치를 중요시해야 한다라는 걸 우리 알았잖아. 그지? 이 생각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아, 얘들도 이랬어. 맞아. 남편 따라가는 거지. 남자를 잘 만나야 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가치와는 좀 거리가 있겠죠. 자, 건너뛰고 내려가 볼래요? 자, 밑으로 내려가면 만일 지금 그 사람 이름도 묻지 않고 어디 사는지도 알지 못하면 나중에 아버지에게 고해서 중매를 보내려고 해도, 자, 그럼 봐봐. 얘가 지금 누구를 봤더니 양소유를 봤더니 애가 너무 괜찮아. 첫눈에 뿅. 그럼 뭐 해야 돼? 요즘 같으면 번호 따야죠. 그죠? 핸드폰 번호를 따든지 뭐 인스타 아이디를 찾든지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때는 그런 거 없잖아. 그러니까 일단 뭐 해야 돼? 말을 해야 돼. 말. 자, 그럼 여기 보이는 진채봉의 성격은 어떤 성격이죠? 소극적, 적극적, 어느 쪽? 굉장히 적극적이죠. 그죠? 적극적,
성격을 직접 드러냅니까? 간접적으로 드러냅니까? 자, 이거 직접이에요. 누가 묘사해줬어? 설명해줬어? 서술자가? 아니죠. 진채봉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렇게 인용해서 표현함으로써 우리는 그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잖아. 이런 걸 우린 뭐라 그래? 간접 제시. 그죠? 간접적으로 제시해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진채봉은 적극적인 여인이었어요. 자, 넘어가 볼게요. 밑에 있는 이야기는 이제 서로 이야기 나누는 장면이 보입니다. 쭉 우리는 넘어가서요. 그 다음 페이지 위로 올라가 보면 자, 여관으로 찾아가서 양류사를 읊조린 손님. 얘가 바로 누구다? 얘가 누구겠어? 양소유죠. 그죠? 주인공 양소유입니다. 양소유를 찾아갑니다. 자, 그리고는 중략 건너뛰고요. 내려가 볼게요. 자, 유모는 소매에서 채봉의 편지를 꺼내서 소유에게 건넵니다. 소유가 뜯어보니 답시예요. 한마디로 얘들 지금 뭐 해가지고 시를 지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야. 그러면 오른쪽 옆에 있는 그 양류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볼게요. 자, 옆에 그 양류사에 대한 설명이 조그맣게 되어 있죠? 잘 안 보입니다만은 글씨 크게 했더니 잘 안 넘어가네. 자, 여기 아래에 있는 시를 잠깐만 보세요. 버드나무 어찌 그리 푸르고 푸른고 긴 버들까지 아롱진 기둥에 스치니 그대여 함부로 부디 함부로 꺾지 마시오. 누구한테 하는 말이야? 그대에게 하는 말이지. 그대. 무엇을 아끼라는 얘기야? 함부로 꺾지 말라. 왜 그래? 나무가 다정하니까. 다정한 나무니까 꺾지 말래. 그럼 이거 뭘 드러내는 말이야? 이건 단지 그냥 나무가 너무나 멋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그런데 이 안에는 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 시는 결국 진채봉과 누가 만나는 양소유가 만나는 매개체가 됩니다. 이 시를 보고 누가요? 우리의 진채봉이 무엇했더라? 답시를 적어주니까. 그지? 자, 답시의 내용을 봅시다. 누각 앞에 버드나무 심은 뜻은 임의 말을 묶어두려 한 것. 자, 임의 말을 묶어두려 한 것이라고 얘기했어. 한마디로 임을 떠나보내는 거야? 아니면 머물도록 하는 거야? 머물도록지. 떠나지 못하도록. 떠남, 이거 안 되도록 하는 거야. 어찌하여 가지 꺾어 채찍 삼아 바삐 서울로 향하는고. 자, 어찌하여 향하는고라는 건 질문이지만 사실은 가란 얘기야, 말란 얘기야? 말란 얘기죠. 그죠? 자, 즉 이것도 역시나 뭐요? 떠나지 말라는 일종의 만류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얘 적극적인가요? 소극적인가요? 적극적이죠. 남자 한 번밖에 안 만났는데 그 남자한테 야, 너 서울 가지 말고 여기 있어 라고 하는 의도를 드러내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이를 통해 뭘 드러냈다? 인물의 의도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떠나지 말라, 만류하는 그런 의도를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의도는 직설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우회적이지, 그지? 시라고 하는 하나의 양식을 빌린 거잖아, 그지? 만약에 이거 양소유가 약간 좀 바보 같은 아이였으면 이거 뭐라는 거야, 이거? 왜 나한테 이런 걸 써서 줘? 에잇! 이러고 버려버렸을 수도 있겠지. 그럼 남녀 간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텐데 양소유는 다행히도 똑똑한 애야. 그래서 알아차리죠. 자, 인물의 의도는 뭐였다? 만남. 요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자, 소유는 자, 글에 청신하고 완곡함에 감복해서. 자, 감복했어. 그러니까 뭐해? 아우, 감격한 거죠. 그래서 말을 합니다. 옛날 저명한 시인 왕유나 이백이 고쳐 지으려 해도 한자도 바꾸지 못해. 이 시 너무 잘 썼다. 칭찬 한마디 해주고 그 다음 뭐예요? 시 한 수. 다시 답장을 써줍니다. 자, 어떻게? 요렇게. 버드나무 천만 가지 가지마다 마음 묶어. 자, 일단은 마음을 묶어. 월화노인 끝만 들어 봄 소식을 이루고자. 자, 월화노인이라고 나오면 너희들 일단 이렇게 생각해요. 월화노인 이렇게 나오면 부부의 인연 또는 뭐 사랑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그럼 부부의 인연을 만들어서 봄 소식을 이루고자 한다. 한마디로 어떻게 하고 싶다? 나 너랑 결혼하고 싶어 라고 하는 뜻을 역시나 의도를 직접 우회적으로 역시나 우회적으로 드러내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알아차릴 걸 알고 있는 거지. 그지? 시짓기 잘하는 애가 설마 남의 시를 모르겠어?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무엇을 통해서? 시를 통해서 서로 간의 의사를 전달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삽입시라고 하는 것. 자, 이것의 효과를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일반적인 시들은 무엇했는데요? 정서나 상황을 압축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 시도 맞아요. 그죠? 이 시도 정서나 상황 압축적으로 드러내는데 이 안에서는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우회적으로 드러내는 것. 이 역할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이 시를 통해서 결국 둘은 무엇했겠어? 결혼하고 만날 수 있게 되었겠지, 그지? 한 번 우연히 만난 거 말고 이제 진짜 제대로 된 만남이 가능해졌을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넘어가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삽입시는 중요해요? 중요하죠. 중요하니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 내려가 볼게. 아래로 쭉 내려가서 유모가 이제 막 설명을 해주죠. 뭐 그대가 아시는 어떤 사람이고 뭐 이런 얘기 막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쭉 내려가서요. 자, 아래로 쭉 내려가 보면 요 이야기를 하나 볼게요. 자, 아씨가 남녀가 결혼식도 치르기 전에 사사로이 만나는 것은 예법에 맞지 않아요. 아이고 유교. 유교적입니다. 야, 연애하자고 지금 꼬신 건 누군데? 사실은 진채봉인데. 그렇지 않아요? 채봉이가 편지 쓴 거잖아. 양소유가 편지 쓴 거는 뭐였어? 시 쓴 거는 그냥 버드나무 멋지군 뭐 이런 시였는데 그에 대해서 시를 써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선 건 진채봉입니다. 근데 갑자기 여기서 또 한 발짝 물러나요. 예법에 맞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난군께 몸을 맡기고자 정했으니 자, 어찌 난군 말씀을 따르지 않겠어요. 자, 그럼 뭐야? 남녀 간의 사랑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보잘것 없습니까? 중요하죠. 자, 인연과 사랑이 무엇보다 우선시됩니까? 유교적 가치보다 우선시돼요. 야, 지금 내가 예법을 따르자면 뭐 하는 거야? 나 너한테 가면 안 돼. 응? 서로 멀리 해야지. 그런데 나는 지금 너의 말을 따를 거야. 왜? 나는 사랑하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적극적입니까? 소극적입니까? 적극적이죠. 거의 현대의 여성하고 비슷하죠. 그죠? 우리 사랑 막지 마. 유교적 예법 따위 걷어치워버려. 응?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얘기하죠. 내일 우리 집 중당에서 만나 혼약을 정하자. 즉 엄청난 적극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자, 이 양소유는요, 진채봉만 만나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명들을 만납니다. 그 인연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구운몽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이 이야기를 잠깐만 하고 갈게요. 구운몽에 시간을 좀 많이 써야 되는데 실제로 구운몽은 문제가 많이 나와서 이 이야기를 조금만 추가합시다. 구라고 하는 것은요, 자, 주인공들을 얘기해요. 남자와 여자 주인공들을 얘기하는데 남성 주인공이 성진, 다른 말로 양소유입니다. 꿈속에서의 양소유. 그리고 여성 주인공은 너무 많아요. 그냥 이렇게 할게요. 팔선녀. 팔선녀가 있습니다. 얘 중에 하나가 누구야? 바로 현실에서의 진채봉 등. 우린 여기서 봤으니까 그냥 이렇게 잡을게요. 진채봉 등등등의 8명이 있어요. 구라고 하는 건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운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 무상이라고 하는 무엇과 관련이 있어? 주제의식이죠. 자, 몽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다가 아까 얘기했던 요 환몽구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됐습니까? 제목 가지고 간략하게 이 글의 어떤 큰 틀을 좀 잡아놓고 갔으면 좋겠네요. 자, 됐습니다. 정리할 수 있죠? 자, 이제 넘어갈게요. 띠용띠용. 자, 우리 문제로 한번 가보자. 문제에서는 자, 우선 몇 번 문제? 2번 문제로 가봐야 되겠네요. A, B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몇 번이었죠? 몇 번? 4번이 문제가 됐었어요. 이 반어적 표현은 있어 없어? 반어적 표현은 없고요. 이 둘 다 어떤 태도? 완곡어법에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까 얘기했던 완곡어법, 결국 뭘 얘기하기 위한 것? 우회적 말하기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만 챙겨두시면 되겠어요. 반어적 표현은 있다 없다? 반어적 표현 없고 시를 통해서 자신의 의도를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해내는 그와 같은 모습. 그래서 완곡어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 되었던 거고요. 그 다음 하나 더 밑에 있는 3번 문제도 하나만 더 봅시다. 자, 윗글에 대한 이해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야기했습니다. 자, 근데 뭐 하재요? 보기를 참고하재요. 이런 문제 나오면 무조건 보기 봐야지, 그지? 자, 서준아, 보자. 오, 서준이 멀쩡해. 우와,
훌륭해. 자, 이 소설은 인간의 욕망을 다룬 작품이야. 뭘 다뤘다? 욕망 다루고 있대요. 자, 작품 속의 등장인물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려 하지만 자, 무엇 때문에? 주위의 시선, 또 당대의 일반적 가치관, 요것 때문에 제어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앞에서 본 것 중에는 뭐가 있을까요? 유교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죠? 맞습니까? 유교적인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거예요. 자, 그럼 보자. 소유가 시동을 원망한 것은 자신의 욕망, 즉 누구요? 지금 여자 만나가지고 좀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실패했죠. 시동이 말리는 바람에, 그지? 자, 그래서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1번은 맞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됐던 건 몇 번? 3번인데 자, 채봉이 유모에게 지시 내용의 막중함을 강조한 것은 주위의 시선을 중시했기 때문이다가 아니라 이게 아니라 무엇이다? 소유와의 결연이 자, 이게 너무 간절했기 때문이죠. 자, 이에 대한 간절함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소유 만나고 싶어. 근데 유모가 가서 실수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 그지? 그런 상황이 되지 않기를 아주 간절히 빌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몇 번이요? 답은 2번이 되었었습니다. 자, 이 몽자류 소설에 대한 문제 4번은 우리 계속 이야기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야기는 아까 설명한 걸로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어디로 가자? 뒷면 넘어가서 자, 2번 요거 하나만 2번하고 3번 정리를 하는데 자, 2번에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의문형. 진채봉의 시는 의문형으로 끝이 나요. 근데 실제로 의문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우회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었고요. 양소유의 시는 무엇하고 있어? 월화노인의 끈, 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하더라? 과장과 자, 전설 속 인물, 여기 월화노인 같은 사람이겠죠? 자,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진채봉과 인연을 맺고자 하는 마음, 역시나 이것을 우회적으로 그려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떤 방법? 둘 다 공통적인 거, 뭔데 바로 우회적인 방법이죠. 삽입시가 갖고 있는 효과였습니다. 역할. 자, 그리고 자, 우리 진채봉과 관련해서 얘는 유교적인 연애관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에 비해서 우리 뒤쪽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 적극적이고 진보적인, 자, 특히나 진보적인이라고 하면 근대적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대적인 연애관도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이야. 되게 이중적이죠, 그죠? 유교적 윤리를 지켜야 돼 라고 하면서 동시에 한편에 뭐 하고 있어? 그래도 나는 사랑을 쟁취할 거야. 뭐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신기한 아이입니다.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더라 라고 잡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어서 나오는 작품은 자, 제목이 뭐였어요? 제목이 옥루몽이죠. 몽. 옥루몽이니까 이 녀석 역시 무슨 소설이겠어요? 몽자류 소설이 되겠지, 그지? 몽자류 소설 하면 역시나 뭐가 있어야 돼? 환몽 구조 있어야 되겠지, 그지? 자, 그런 구조를 역시나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선 한 가지 더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우리 어차피 본문을 보니까 요거 하나만 챙겨놓고 갈게요. 전체 다 보진 않을 거고요. 자, 천상에서 벌을 받은 문창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천상이 나왔고 꿈을 꾸어서 인간 세상으로 이렇게 다시 태어났어요. 그러면 꿈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이쪽이 현실, 이쪽이 꿈속의 세상이지, 그지? 맞습니까? 꿈을 거쳤으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 천상계는 비현실적인 세계고 꿈이라고 하는 인간 세상, 이쪽이 오히려 현실적인 세계로서의 성격 가지고 있죠, 그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했네. 얘는 무슨 구조? 환몽 구조를 갖고 있고 이 환몽 구조 속에서 인간 세상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여기는 한 가지 키워드가 더 있어. 뭔데? 천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천상 세계에서 내려왔으면 우리 무슨 모티프라는 말 기억날걸요? 그쵸? 적강 모티프 기억나죠? 적강이야, 적강. 적강하는 그 순간 얘는 어떤 성격을 갖게 되느냐? 영웅으로서의 성격을 갖게 됩니다. 적강 모티프가 튀어나오면 곧 누구다? 영웅이다. 야, 천상 세계에서 신선이었어? 그런데 얘가 인간 세계에 나와서 평범한 애로 태어나지는 않겠지. 엄청나게 능력 가진 애로 태어날 겁니다. 일단 뭐요? 능력 그러면 칼싸움 잘하고 글도 잘 쓰고 음악도 잘하고 결정적으로 생긴 것도 멋지고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런 능력들이 모두 갖추어진 어떤 인물로 태어날 거예요. 그럼 얘는 인간 세상에서 뭐 하겠어? 온갖 좋은 일들을 막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 소설의 주제요. 자, 밑에다가 그냥 이렇게만 정리를 하고 갈게요. 자, 이 소설의 주제. 역시나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영웅적 활약과 주인공의 영웅적 활약상. 자, 그리고 영웅적으로 활약하고 늙어버리면 어떤 일 벌어진다고요? 갑자기 인생이 부질없잖아, 그지? 자, 뭐요? 인생 무상. 자, 무엇하고 똑같다? 앞에 봤던 구운몽하고 똑같죠, 그죠? 환몽 구조를 갖고 있는 소설들, 그 중에도 몽자료 소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작품들의 주제의식 대략적으로 잡아낼 수 있습니까? 자, 그렇게 좀 잡아두면 되겠네요. 본문 내용 읽기보다는 일단 이렇게 잡아낼게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요. 보통 영웅적 활약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떤 주인공이 현실 세계에서 성공하는 거겠지, 그지? 뭐 칼싸움을 하든 글을 잘 쓰건 뭐 어떻게 되건 현실 세계에서 성공하는 모습이란 말이야. 이건 대부분 무엇과 관련이 있다? 유교적 입신, 양면과 관련이 있고요. 인생 무상의 정서라고 하면 도교와 불교가 다 가능한데 지금 옥루몽은 앞에 했던 구운몽하고 비슷하다고 그랬어. 그럼 어떤 성격? 불교적인 성격, 요것들이 좀 강해요. 그래서 종교적인 색채는 크게 두 가지, 유교와 불교 이렇게 좀 나누어서 이해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래서 본문 안에서도 우리는 뭘 찾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 천상의 별인데 하계로 내려온 것과 같은 이런 적강의 어떤 모습을 쉽게 찾아내줄 수 있다. 이것만 찾아도 주제의식 찾는데 엄청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우리는 뒤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이어지는 작품은 최고운전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자, 최고운전. 자, 우리는 최고운이라고 하면 얘가 누구다? 현실 속의 최치원이다. 신라 말에 유학자였던 최치원을 의미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 수 있을까요? 알아두었으면 좋겠네. 그러면 얘는 실존했던 인물 아니면 허구의 인물? 그렇죠. 실존 인물이죠. 최치원이라고 하는 자, 누가 등장했어? 아이고. 어휴, 큰일 날 뻔했네. 자, 누가 등장? 실존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럼 이런 실존 인물을 가지고 왔으니 진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실존 인물이 등장했으나 여기에 무엇이 더해진다? 허구성이 더해집니다. 자, 우리는 이 소설이 갖고 있는 허구성을 잘 찾아야 돼요. 최치원이 진짜로 이런 일이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지문 보면 안 돼. 자, 어떤 허구성이 있는지 한번 보자. 첫 번째요. 자, 본문 내용으로 가는데요. 자, 승상 나업이라는 애가 딸 하나가 있는데 자, 뛰어난 애입니다. 자, 여기서 우린 이런 얘기요. 이때 당시 소설들, 고전 소설들의 주인공들은요, 다 훌륭한 애들이에요. 뭐가요? 일단 외모가. 그죠? 여자애 등장했는데 제 얘가 당대에 빼어났어. 재주와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훌륭한 아이입니다. 이런 걸 우리 뭐라 그래요? 재주 있고 예쁜 아이, 제자 가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 말을 듣고 헌 옷으로 갈아입고 거울을 고치는 장사라 속여 승상 앞에 가서 거울 고치시오라고 누가 외쳤다고요? 요 아이가 외칩니다. 요 아이가 누구다? 바로 최치원이죠. 최치원이 여자애가 예쁘다고 알게 됐어. 그래서 뭐해? 이제 거짓으로 꾸미는 거죠. 자, 거울 고치시오라고 외치고는 자, 손에 쥐었던 거울을 일부러 떨어뜨려 깹니다. 그래 놓고는 저를 노비로 삼아 거울값을 갚을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렇게 돼서 누가? 우리의 요 아이가 최치원이었던 요 아이가 누구네 집으로 들어가? 승상 나업의 집으로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죠? 그럼 이건 일부러예요? 아니면 우연이에요? 이건 의도된 사건이죠. 그래서 일부러라는 이야기가 들어가죠. 의도적 사건입니다. 보통 고전 소설에서는 어떤 사건이나 만남이 되게 우연적인 경우가 많잖아. 근데 이 작품에서는 의도된 어떤 사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우리의 최치원은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데 최치원의 이름이 일단 한번 바뀌어서 제시가 돼요. 뭐라고요?
자, 승상은 그의 이름을 거울을 깨뜨린 노비라는 뜻으로 자, 파경노라 짓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걸 짚어주는 이유는 고전 소설에서 자꾸만 호칭이 바뀌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야. 저 위에서는 그냥 아이라고만 했잖아. 누군지 몰랐죠? 자, 여기서 그 아이의 이름이 정해졌어. 파경노라고. 근데 나중에는 얘가 결국 누가 되겠어? 우리 주인공이라고 이야기되는 최고운 또는 최치원이라고 불려지겠죠. 언젠가는 그렇게 바뀌게 될 거예요. 하지만 본문 보면서 우리는 그거 찾아갈 수 있어야 돼. 자, 따라가 보면 얘가요 말을 키우기 시작했는데 어때? 장난 아니야. 말들이 엄청나게 살쪄서 여윈 게 하나도 없어. 자, 이제부터 얘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할게요. 말들이 저절로 살쪄 여윈 게 없어요. 또, 자, 천상의 선관들이 구름처럼 몰려와 그에게 막 꼴을 주어요. 꼴이 뭐야? 풀이야, 풀. 풀을 베어다가 최치원 대신에 막 최치원한테 갖다 주는 거야. 자, 또 뭐 있을까요? 말들이 파경로가 있는 곳에 와서 머리를 숙이며 늘어서. 이런 모습들은 최치원이라고 할 수 있는, 즉 파경로라고 아직은 이름 불려지는 요 녀석이 평범한 사람이다 아니면 엄청나게 비범한 사람이다. 비범한 사람임을 드러냅니다. 이런 표현은 아래도 또 있어요. 동산의 화초가 무성하여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누구의? 우리의 파경로라고 하는 최치원의 비범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물이 비범하다라고 한다면 그가 벌이는 여러 가지 행적들도 굉장히 훌륭한 일들이 나중에 나타나겠죠. 자, 쭉쭉쭉 건너뛰고요. 어디로 가느냐? 이런 비범성을 우리는 확인했고, 자, 밑으로 가보면, 자, 커다란 문제 상황에 봉착을 합니다. 자, 그게 뭐냐? 중국 황제가, 이 나쁜 놈 중국 황제가 신라 왕에게 석함을 보내요. 자, 이 석함, 이게 일종의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요?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알아내 시를 지어 올리라. 자, 이게 뭐예요? 문제죠, 문제. 근데 이거 해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보통 사람의 능력으로 사방이 막혀있는 상자를 열어보지 않고 그 안에 물건을 어떻게 맞추겠어, 그지? 요즘처럼 뭐 엑스레이를 찍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찍는다 해도 안 나올 수도 있잖아, 그지? 여러분 살 같은 거 이런 거 잘 안 나오잖아요. 이런 건 나오지도 않는단 말이야. 어떻게? 문제죠, 문제.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람이 누가 되겠어? 바로 뻔히 보이죠? 앞에서 비범성 잔뜩 보여줬잖아. 그지? 평범하지 않았잖아. 그럼 누가 해결하겠어? 치원이가 해결하겠죠. 자, 넘어가 보시면 자, 결국은 어떻게 된다? 쭉 건너뛰고 요 이야기로 가볼게요. 자, 우리의 소전은 파경로의 말을 이상하게 여기서 승상에게 말을 합니다. 위에서 뭐라 그래서요? 그대 근심을 없애줄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 그지? 맞습니까? 바로 위에서 반드시 그대 근심을 없애줄 것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었단 말이야. 이 이야기를 들은 소저가 승상한테 말을 합니다. 자, 파경로가 비록 어리지만 뛰어나고 신인의 기운이 있으니까 아마 앞에 있었던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돼요? 쭉 건너가 보면 자, 파경로가 그런 추천에 대해서 인정할까요? 바로 시를 지을까요? 그렇지 않죠. 왜? 뭐라고 했기 때문에? 요렇게 일종의 위협을 했잖아. 위협에 쉽게 순응해서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은 영웅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 그지? 그러니까 얘가 일단 거절합니다. 그때 누가요? 우리의 소저라는 애. 아까 나왔던 그 딸이죠. 딸이 뭐라 얘기하는지 봐봐. 살고 싶고 죽기 싫은 것은 인지상정. 옛날에 어떤 이가 사형을 당하게 되었을 때 자, 옛날 고사를 가지고 와. 자, 그에게 만약 시를 짓는다면 내 마땅히 사면해 주겠다 했습니다. 무식한 이였으나 그 명을 따랐습니다. 자, 무엇 한다고요? 사면해 주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대요. 자, 무슨 얘기야? 복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지, 그지? 누구를 용서해 주는 거야? 파경로를 잘못 따위를 협박하는 게 아니라 그를 오히려 칭찬하고 뭔가 그럴싸한 회유책을 찾는 거죠. 이 문제 해결자. 자, 일단 첫 번째, 나라의 큰 문제는 누가 해결하겠어? 큰 영웅, 그죠? 비범성을 갖고 있는 파경로가 해결할 거야.
근데 파격로를 구슬리는 요 작은 문제는 누가 해결해? 소저가 해결하고 있어요. 그죠? 승상은 아무것도 못해. 소저가 해결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여기 보이는 장면에서 우리는 몇 가지 이 소설의 특징을 좀 챙겨놓고 갑시다. 지금까지 보았던 장면에서요. 첫 번째요. 이 소설은요. 일단 파격로의 밑에 아까 앞에서 비범성을 보여줬던 애들 있잖아. 그런 장면에서 우리는 적강 모티프를 하나 확인할 수 있어요. 왜요? 파격로라고 하는 아이 앞에 신선들이 내려와서 이런 거 저런 거 도와준단 말이야. 보통 사람에겐 그런 거 안 해줍니다. 파격로 역시나 뭐였던 사람? 신선이었던 사람. 또 하나. 자, 파격로는 엄마 아빠를 잃고 떠돌던 아이예요. 즉 그런 걸 우린 뭐라고 하느냐? 기아. 어린 시절에 고난을 겪게 되는 거. 이걸 기아라고 얘기해. 그죠? 또 자, 어떤 문제 해결이라고 해서 퀴즈를 해결하는 거. 이걸 우리는 알아맞추기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알아맞히기. 와 같은 수수께끼를 알아맞히는 것과 같은 이와 같은 모습에서 우리는 뭘 찾을 수 있다? 아, 이와 같은 다양한 화소, 설화적 화소들이 사용되고 있다. 화소들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 하나 챙기고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앞에서도 얘기했던 실존 인물과 허구성, 허구적 사실, 요것들을 결합시켜서 자, 어떤 영웅적 면모를 그려내고 있다. 우리의 파격로는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는 영웅이죠. 일종의. 그치? 사실 중국에서 문제 냈는데 이거 못 맞히면 어떻게 되는 거야? 중국 애들 쳐들어오는 거야. 그럼 전쟁이야, 전쟁.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인물이 역시나 누구다? 파격로다. 이렇게 잡아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뒤로 넘겨볼게요. 자, 그러면 뒤에서 문제의식 이렇게만 좀 잡아볼까요? 문제. 자, 뒷부분의 문제요. 자, 우리는 4번 문제로 빨리 한번 넘어가 볼게요. 4번 문제. 자, 보기를 참고하여 무엇 하자고요? 보기를 참고하재. 그러니까 우리는 보기 꼭 봐야 돼. 자, 서준아, 그지? 자, 보기 볼게요. 최고운 전에는 비범한 인물로서의 최치원. 자, 최치원이라고 하는 인물 나왔네. 자, 주인공은 문제 해결의 국면에서 이런 능력들을 보여주었고요. 또 초월적 존재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자, 도움도 있고 플러스 자신이 지닌 능력 요것들을 발휘해서 직접 해결을 합니다. 자, 개인적인 문제도 해결하고 국가의 문제도 모든 것들을 자신이 직접 해결해냅니다. 이는 당대 독자들이 원했던 새로운 영웅상. 자, 무슨 소리야? 옛날의 영웅들 보면 여기 보세요. 과거의 영웅들 보면 조력자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자, 뒤에 우리 또 다른 영웅 소설을 볼 텐데 조력자가 있어가지고 얘한테 아이템도 주고 가르쳐주는 것도 해주고 애를 잘 키워주고 힘들 때 잘 살게 해주고 이런 거 다 해준단 말이야. 근데 파격로는 일단 집에 들어갈 때부터 어땠어요? 자신이 꾀를 써서 들어간 거잖아. 자신의 능력으로 승상집에 들어갔어. 거기서 비범성을 발휘하는 건 물론 도와주는 애들이 있었지, 그지? 있었지만 그 안에서 능력을 발휘해서 누구요? 소저가 설득해서 자기가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과정들 있잖아요. 그 과정들이 오로지 누구의 능력이야? 파격로 개인의 능력이잖아. 완벽하게 새로운 어떤 영웅의 모습입니다. 칼싸움 잘하는 게 영웅은 아니에요. 그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녀석이다. 주인공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몇 번? 5번이 문제가 되죠. 파격로가 승상의 제안을 거절하는 장면은 보상을 추구하기보다